또 이게 재밌는 게 제우스와 헤라 간에 오르가즘 논쟁이 있어요. 테이레시아스 얘기죠. 두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으면 누가 더 좋아할 것 같냐 이런 논쟁을 막 해요. 그래서 제우스는 여자가 더 좋아한다, 헤라는 남자가 좋아한다. 그래서 그거를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테이레시아스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이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 있는 눈을 못 뜨고 있는 예언자. 그렇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대표적인 예언자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여기 오이디푸스 이야기에서도 아이고, 그 예언자이고. 내가 어제 그저께인가 네. 글을 썼었는데, 네, 맞아요. 네. 그래서 테이레시아스는 그리스 신화에 곳곳에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예언자로서. 예언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맹인 예언자죠. 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거와 관련된 건데 이 테이레시아스가 여자가 더 느끼죠. 네. 여자가 구를 느끼면 남자는 이를 느낀다. 뭐 그 정도. 그래갖고 남성 중심의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니까 헤라가 분노를 해가지고 헤라가 분노를 해서 그렇지. 네, 눈을 멀게 했다. 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또 이 대신에 그거 대신 미안함 때문에 예언의 능력을 줬다. 그러니까 이제 제우스가 자기 때문에 얘가 괜히 눈 멀게 하니까 미안하니까 예언 능력을 줬다는 거죠. 제우스가. 그런 신화도 있고 테이레시아스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통점은 뭐냐?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눈이 멀고 어떤 일을 예언을 당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예언 능력을 받는 거예요. 네네. 이게 사실 전 되게 인상 깊은데 왜냐면 우리나라도 실제로 선교사들 초청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그 전보거나 그럼 박수들 있잖아요. 대부분 다 무당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장님이었다는 거예요. 맹인들. 실제로 맹인들 그들을 많이 했고. 그래서 아마 고대에도 실제로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했나 봐요. 이게 반영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어떤 생물학적인 측면에서의 눈 먼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어느 감각 하나가 무뎌지면은 이게 안 되면은 다른 쪽이 발달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생물학적으로도 왜 맹인 이거 안마사들도 있고 맞아요. 예. 그런 걸 보면은 감각적으로 그렇게 발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신화를 우리가 그런 생물학적 관점이 아니라 심리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눈이 먼다라는 것은 현상적으로 보는 것. 새 중요시 여기지 않고 심한 마음에 눈을 뜬다라는 거. 오이디푸스가 결국에 가서는 자기 눈을 찌르는 게 찔러서 자기가 맹인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맹인이 되면서 결국에 가서는 소포클레스의 그 고향에 들어가서 걔 누구야? 테세우스. 안티고네? 테세우스. 예. 아테네, 그러니까 오이디푸스가 묻히는 곳에 그런 신탁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 나라가 잘 될 것이라라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막 서로 이렇게 큰 아들, 작은 아들이 막 그러는데 오이디푸스가 그들을 내치고 자기를 그러니까 받아들여 줬던.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테세우스를 오이디푸스가 받아들였다는 건 굉장히 엄청난 용기인 거예요. 그 영웅을. 예. 왜냐하면 오이디푸스를 잘못 받아들였을 때 결국에는 폐륜하잖아.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는 네. 자기 엄마하고 자기 그렇게 하니까 폐륜아인 오이디푸스의 이야기를 잘 줌으로써 이웃 나라잖아. 아테네하고 그 테베는. 네.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이게 누구야? 테세우스가 오이디푸스를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잘못하면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런데 경청을 해서 그걸 들어주니 눈이 그러니까 시만이 뜬 오이디푸스 시만이 뜬 거지. 이제 지혜로워진 거지. 시만이 떴다라는 것은 지혜로워졌다는 얘기잖아요. 지혜로워지니까 분별심이 생긴 거지. 얘가 진짜로 훌륭한 애구나. 내 아들들은 전부 아니다. 그래갖고 막 화를 내는 장면이 있고 결국 테베의 손을 들어서 그 동네에서 묻히니 아테네가 이제 그 좋은 새로운 나라를 부강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게 오이디푸스 아마 아테나 부국신화와 관련된 거네. 예. 그게 3부작에서 나올 거예요. 네. 소포클레스가 쓴 오이디푸스에서 네. 그런 걸 보면은 눈이 멀었다라는 거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생물학적인 그런 것도 굉장히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마사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데 상징적인 의미로 생각했을 때는 현상학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닌 마음속에 눈이 감기면 마음속의 것을 볼 수밖에 없으니 마음이 깨어난다. 그래서 눈 멀었다는 것은 지혜로워진다라는 상징으로 해석을 하면은 저는 이제 그 해석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신화에 보면은 선생님은 이제 거의 해석 중심으로 하시는 거고, 그렇죠. 저는 있는 내용 그대로 그렇죠. 하자면은 네네. 신화에 보면은 예언하는 사람들은요 일반적인 사람은 거의 없어요. 카산드라도 맞아. 그렇고, 카산드라도 그렇고 다 그냥 사람들 봤을 때 뭔가 좀 부족해. 어딘가 좀 부족하거나 믿을 수 없거나 카산드라만 안 믿잖아요. 뭐 그러거나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테이레시아스가 또 중요한 게 제우스하고 헤라가 오르가즘 논쟁을 이 테이레시아스한테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 왜냐하면 테이레시아스는 여자로도 7년을 살아봤고 남성으로도 살아봤고 그래서 보통 뭐라고 하냐면 성전환과 관련해 가지고 그렇죠. 테이레시아스를 처음 언급하기도 해요. 테이레시아가 어렸을 때 길을 가다가 이렇게 교미하는 뱀을 억지로 나 저것도 진짜 재밌어요. 네, 떼어놨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벌을 받고 너는 7년간 여자가 되라. 네. 그래서 여자가 됐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교미하는 뱀을 또 떼었는데 그냥 남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그쵸.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신화의 상상이라는 게 이런 생각을 했구나. 그러니까 그게 인류의 집단 무의식이잖아요. 네. 결국. 그러니까 그 뱀이라는 저걸 우리가 동물이라고 해야지 네.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뱀을 봤을 때 사람들이 여자를 봤을 때 그 신비함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뱀을 봤을 때 굉장히 신비함을 느낀다. 그러니까 뱀, 여자, 달이 전부 이렇게 엮여 있다고요. 네. 그 음의 기운으로. 그 동양적으로만은 양으로 얘기했을 때 그 음의 어떠한 상징으로서 나오는데 그 음의 상징이라는 것이 가부장제가 되면서 마치 양의 밑으로 들어가는 듯한 잘못된 편견이 생긴 거지. 그 전에는 생식과 연결됐을 때는 이게 생명력과 연결되는 거라. 그러니까 뱀을 관찰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뱀 신화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테이레시아스 이야기 굉장히 재밌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고 또 사실은 헤라 하면은 우리가 결국 트로이 전쟁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렇죠. 파리스의 심판 앞에 보이는 루벤스의 그림인데 이 황금사가 누가 제일 예쁘냐 그 경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헤라와 아테나와 아프로디테가 사실요 헤라도 그렇고 이 아테나도 그렇고 누드화가 거의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많지 않아요. 그런데 파리스 심판 관련된 그림을 볼 때는 루벤스 말고도 누드화가 꽤 많이 나와요. 여기서는 이제 여성의 미를 한번 드러내려고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파리스가 누가 제일 예쁘다고 했을 때 결국은 아프로디테를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헤라가 나를 선택하면은 너를 동방의 왕으로 만들어 주겠다. 권력을 주겠다. 했는데 파리스는 그냥 미를 얻고 싶었던 거죠. 최고의 미. 남자들의 어떤 속성으로서 드러낸 거고. 아닙니다. 저는 권력을 얻었을 겁니다. 네. 지혜를. 저는 지혜를 얻었을 겁니다. 그럴까요? 네, 지혜를. 네, 알겠습니다. 네. 남성성의 특성이라고 합시다. 남성의 특성이 아니라 남성성과 여성성의 차이로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한 거고. 네. 그 다음에 요 그림에서는 우리가 헤라를 상징하는 공작. 네, 여기 그러니까 신화 보면 딱 나오는 게 여기는 보니까 지금 방패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아테나죠. 네. 당연히 메두사 얼굴이 있는 방패가 여기 있고 여기는 지금 보니까 이 에로스일까요? 에로스가 같이 있으니까 아프로디테고 헤라는 지금 딱 여기 공작이 있잖아요. 공작.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르고스의 눈을 뽑아서 박은 공작. 네. 이건 당연히 헤라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헤르메스가 파리스를 데려와갖고 누가 제일 예쁘니? 그래서 황금사과를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황금사과 나무가 헤라 건데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 좀 들었어요. 왜 헤라가 더 분노한 이유가 황금사과는 본인 거거든요. 물론 이게 그게 정말 새로운 해석이네. 이게 물론 다른 사과 나무를 갖고 온 걸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황금사과는 가이아가 나한테 준 사과나무 내 건데 그러네. 내 정원에 있는 내 건데 그냥
이거를 못 받은 거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야, 억울할 것 같아. 억울하고 상상이 컸겠다. 이건 내 건데. 그러니까 더 분노한 거죠, 사실. 그래서 이 트로이 전쟁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아프로디테가 파리스, 트로이를 파리스가 지지하고 아프로디테를 선택하는 바람에 네. 그리고 이제 아테나와 헤라 쪽이 이 트로이 연합군, 네. 아니 아테네 연합군, 그리스 연합군, 그리스 연합군이고 하고 이제 전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헤라가 이 아킬레우스를 양육을 해요. 헤라도 양육에 대해서 책임을 가져요. 그래서 아킬레우스에 대해 되게 애정이 많고 나중에 메넬레우스도 헤라가 보호하고 사실은 신으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근데 이 트로이 전쟁 보면요, 트로이 전쟁은 조금 덜한데 메넬라우스를 그리고 있는 영화라든가 작품을 보면은 되게 좀 못난이로 그릴 때가 많아요. 못난이로 그릴 수밖에 없지. 근데 실제로는 그게 못난이가 아니에요. 네, 그렇지. 상당히 미남이고, 네. 진짜 미남이에요.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부각을 시켜야지 되니까. 네. 그리고 사실은 이 뭐라고 할까, 또 부인을 택하잖아요. 다시 헬레나를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고, 물론 나중에는 본인의 마음 변해가지고 헬레나를 좀 차갑게 대하긴 하는데, 메넬라우스에 대해서 헤라가 좀 보호해준 역할도 하고 그럽니다. 우리가 나중에 트로이 전쟁을 연속극처럼 풀 때 메넬라우스 시각으로 어느 한 지점을 봐도 되겠네요. 헬레나 볼 때 메넬라우스를 조금 더 조연으로 부각시켜서 들여다봐도 순정남. 메넬라우스는 순정남이에요, 순정남. 오, 예. 그렇게 해석이 되는군요. 순정남. 역시 남자고 보니까 전쟁까지 전혀 다른 관점들이 모든 걸 걸고 재밌는데. 순정남. 네, 그런 게 있고요. 또 이제 기간테스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헤라가 굉장히 진짜 위험을 당하죠. 아까 익시온 같은 경우는 위험도 아니고 이건 그냥 좀 찝쩍거리는 것 때문에는 기간테스가 우라노스의 피와 또 가이아 땅에 만나갖고 생기는 거인들 아닙니까? 거인들. 이 신들의 전장이 첫 번째가 티타노마키아가 있지만 또 기간토마키아가 있어요. 이 올림포스 신들과 이 거인들의 싸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헤라클레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등장하는 거죠. 근데 이 기간테스 중에 누가 있냐면 포르피리온, 알키오네우스, 또 엔칼라도스, 미마스, 폴리보테스가 있는데 이 중에서 포르피리온이 헤라를 강간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제우스는 벼락으로 공격을 하고 또 헤라클레스의 화살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 화살로 공격해갖고 이기는 거. 이게 지금 헤라클레스가 그 화살로 포르피리온을 쏴 죽이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헤라가 나중에 헤라클레스와 뭐 화해라고 할까요? 화해. 받아들이는 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사위로 만들 수 있는. 네. 여기서 사실은 헤라클레스가 이 헤라를 구해줬어요. 그 스토리가 또 있다. 우리가 아까 공작 이야기는 했지만 이 눈들, 이게 바로 아르고스의 눈이라는 신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화라는 게 이 새를 보면서 사람들이 아르고스라는 허구의 어떤 인물을 또 생각을 해. 허구는 아니고 아르고스가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이지. 그러니까 지역의 왕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냈다라는 것 자체의 그 상상력이라는 게 그게 참 재밌는 거예요. 어떠한 자연 현상에 나타난 걸 보고 이런 걸 그러니까 뱀을 보고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공작을 보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이러는 것이 상상력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화는 결국 상상력의 산물이잖아요. 그게 이거 공작 봐도 참 재미있어요, 저는. 그리고 또 사실은 되게 재밌는 게 성화랑 연결해갖고 그리스 신화와 성화가 굉장히 많이 연결이 돼요. 그 중에 뭐냐면 헤라를 상징하는 신조는 공작이지만 꽃은 백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백합이 마리아 수테고지 이 그림을 보면은 항상 백합이 등장해요. 왜 마리아가 또 백합을 상징하거든요. 통하는 게 있어요. 근데 마리아와 백합 이야기는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없다고요. 백합 이야기가 어딨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네요. 전혀 없어요. 이거는 신화에서나 등장하는 거고. 그런데 꼭 백합을 갖고 나오잖아요. 그림에서 물론 이거 있어요. 당시 이 성경만큼 열심히 보던
책들이 있는데 그런 책에 보면 이 뭐랄까 외경 같은 거에 보면은 등장하는 게 있지만 이거는 그리스나보다 한참 뒤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신화의 영향을 받은 게 분명하다. 당연하죠. 신화의 영향. 왜냐면 헤라가 사실은 누구냐? 마리아 같은 경우예요. 정숙한 여인. 어머니잖아요, 어머니. 어머니 상에서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마리아와 헤라를 그러니까 접목시켜서 해석을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마리아는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네. 더 나중에 보기로 하고 물론 백합에 대한 네. 그 백합이 결국 순결을 네. 의미하는 그런데 헤라의 꽃이잖아요, 백합이. 네, 네. 근데 그 백합이 그 헤라를 뜻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야? 그 헤라클레스하고 연결되는 밀키웨이, 은하수. 예. 은하수가 떨어져서 땅에서 피어난 꽃이 백합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예. 그러고 보면은 어떤 천상의 꽃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신화에서 저렇게 그 성화에서도 저렇게 네. 받아들여졌구나. 네. 자고 있는 헤라의 젖가슴을 헤라클레스가 깐나라기가 이렇게 빨고 있었는데 제우스가 몰래 한 거죠. 몰래 먹이려고 그러잖아요. 얘한테 신의 기운을 좀 주려고. 네. 그래서 헤라가 놀래가지고 깨면서 뿌리치니까 그 이제 이 젖가슴에서 이제 젖이 나오면서 네. 아이고. 나오면서 그 젖이 결국은 이제 백합이 된 거죠. 그렇죠. 네, 백합이. 그래서 백합 신화가 사실 다 알고 있을 텐데 이거를 이렇게 접목한 거는 이게 굉장히 의도적인 거다. 왜냐면 이 당시 초기에 보면은 초기도 아니고 그 성화 그린 분들 당시 보면은 그 그리스 신화라는 게 무슨 이교도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이게 다 나 연결이 돼요.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아주 속이 다 시원하다. 이게 연결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진짜로. 네, 그래갖고 진짜로 석관 같은 거 보면은 그리스 신화에서 그리던 이 그림이 막 요나랑 만나고 막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예.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런 게. 홍수 신화부터 시작해서 네. 모든 것들이 결국에 가서는 우리 지난번에 고대근동에서부터 네. 이렇게 내려오던 신화가 성경 속에서 흡수돼가고 거기서 피어난 거고 그러니까요, 예. 상징으로 해석을 하면서 네. 진짜 하느님 사상을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되는데 이걸 자꾸 이렇게 미신이라고 밀쳐내면은 그럼요. 반쪽밖에 모르는. 네. 그쵸? 너무 재밌습니다. 같이 연구해서 보면 재밌고. 백합을 이렇게 보니까 참 재밌네요. 헤라 이야기. 네. 여기까지 헤라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대메텔 넘어가기 전에 혹시 좀 말씀하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뭐 특별한 건 없는데 헤라라는 그 언어 뜻이 네. 위대한 여성이라는 뜻이잖아요. 위대한 여성? 예. 네.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재미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헤라는 가부장제의 그러니까 제우스의 아내가 됨으로써 자기가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권력을 선택한 거잖아요. 가부장제에서 제우스의 아내로서의 권력을 선택했다라는 거. 그거를 그 아르테미스는 자기의 속성으로 열정을 선택한다면 사랑해. 아르테미스는 아프로디테는 아르테미스보다는 아프로디테가 더 열정이겠죠. 그 사랑의 그런 건데 헤라는 사랑에서도 그 권력을 선택했다라는 것이 저는 참 재미있구나라는 생각은 좀 했었어요. 이때 이제 세 개를 합해서 이제 헤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어떤 여인상이냐면 되게 일을 잘해요. 일을 잘하고 되게 뭐라고 할까?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되게 일을 잘해? 실수하지 않고 일도 잘하고 되게 카리스마가 있는 여자. 카리스마도 있고 그런데 인간미가 없죠. 저는 헤라 하면 떠오르는 게 네. 사실은 딱 고정되어 있는 그 느낌이 뭐냐면 재벌가의 정실 부인. 재벌가의 정실 부인. 예. 이렇게 딱 이렇게 폼 잡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실제로 재벌가의 그들이 바람을 안 피는 게 이상할 정도로 다 이제 그럴 때 절대 자기 남편은 안 떠나잖아. 떠날 수가 없죠. 이 권력의 자리인데. 바로 그것이 이제 헤라의 특성이라는 거죠. 권력의 자리인데. 그런 거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헤라 이야기 했고요. 또 다른 이야기 하다 보면 또 연결되니까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